안녕하세요. 저는 더 빛날 미래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원 선생입니다.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수학 문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체로 난이도는 어땠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하고 좀 난이도가 비슷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아주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문제. 굳이 이제 뭐 많이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들은 이제 공통 과목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보통 선택 과목들은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가 거의 상위권하고 이제 최상위권을 나누는 변별력 있는 문제였죠. 근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30번 문제들은 전부 다 변별력이 꽤 강화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공통 과목 부분에서 21번, 22번이 좀 대체로 좀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까다롭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통 과목 쪽이 더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각 단원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도로 함수에서 네문항, 그다음에 삼각함수 세문항, 그다음에 수열에서 네문항 해가지고 수 1 과목에서는 11문항, 그리고 수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11문항입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나왔고 적분이 한 4문제 정도.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 쪽에서 출제된 문제가 좀 많았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 이제 미적분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분이 3문제, 적분도 3문제, 그리고 수열이 극한이 2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택 과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번 문제가 많이 까다롭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4점 문제 중에 속하는 이제 28번이나 29번은 그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통 과목 파트에서 21번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21번이 좀 까다로웠었고요. 그 다음에 22번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잘만 해석하면은 굉장히 짧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 그렇죠. 주어진 그 보통 함수 문제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나 아니면 그 함수가 갖고 있는 모양을 보고 어떤 관계를 갖다가 정확히 유추해낸다고 하면은 풀이 과정은 굉장히 짧아지면서 쉬워질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2번하고 21번하고 30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항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오늘은 객관식 문항만 먼저 풀어볼게요. 주관식 문항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퇴근도 해야 되니까 자 주관식 문항은 내일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이제 풀 건데요. 4점짜리 문제만 풀 겁니다. 자, 9번 문제 뭐 비교적 쉽게 나온 편이죠. 9번부터 4점 문제인데 4점 문제 치고는 매우 쉽습니다. 보면은 직선 y는 5라는 게 이 곡선하고 이제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데 이때 y좌표가 5다. 즉 극값이 5가 나오는 경우다 이런 뜻이에요. 극값이 5가 나오는 상황에서 f2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극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는 미분을 해야 되죠. f-x가 3x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으로 묶어주면은 쉽게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a일 때 극대고요. x가 a일 때 극소가 되겠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가 이제 x가 3a 마이너스 3a일 때고 이때가 a예요. 그럼 이 사이의 중간에 어딘가가 0이 되겠죠. 그죠? 양수하고 음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f0가 4입니다. 그리고 접하는 순간에 y좌표가 5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여기가 5라는 뜻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죠. 여기가 4니까. 그죠? 그래서 금방 이제 찾았죠? 바로 극대값이 5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3a가 5가 나오면 이제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즉 대입하면 쉽죠? 마이너스 27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7 a 세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27 a 세제곱 플러스 4가 이제 5가 나옵니다. 여기 지워지고요. 이게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됩니다. a가 3분의 1이 되니까 집어넣고 f2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요. 이것도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고요.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저게 정근선이니까 그 다음 이제 0 대판 마이너스 1을 하죠? 자, 대충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뭐 아무데나 점 여기 대충 찍을게요. 지나고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 정근선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한대요. 여기 이제 A가 됩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같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게 길이가 2, 여기도 길이가 2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OC의 넓이, 삼각형 AOC의 넓이, 요 넓이가 얼마다? 8이다 그랬습니다. 8. 그럼 밑변 곱하기 이렇게 높이 한다고 치면은 금방 알죠?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점 A의 좌표가 4,2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4를 대입하면은 y좌표가 2가 나온다. 그러면 A의 4제곱이 4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4 빼기 2 해야지 y좌표 2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A는 뭐예요? A는 뭐가 됩니까? 2의 4, 이게 2의 제곱이니까 A는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O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OB의 길이는 4가 되는 겁니다. 4. 그러면은 A 곱하기 OB의 길이, 즉 루트 2 곱하기 4니까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가 돼서 2의 2분의 5제곱이 나오겠죠. 굉장히 쉽죠? 그래프 한 번만 살짝 그려보면은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문제는 얘도 딱히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시각 T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점 P에 대해서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4라고 했습니다. 속도예요. 그랬을 때 다음 중 뭐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자, k가 0이면 k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 vt가 t제곱 플러스 4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시각 t가 1일 때 위치. 자, 위치는 어떻게 알아냅니까?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정적분해주면 위치 변화를 하게 되죠. 즉 0에서부터 1까지 t제곱 플러스 4를 그대로 정적분해주면 위치 변화를. 근데 처음 위치가 어디예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값이 그대로 t가 1일 때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보면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4t 0하고 1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13이 나오는데 맞죠? 그 다음에 k가 3이면 운동 방향이 이제 한 번 바뀐다. k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다시 써볼까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k가 3이면. 그런데 얘는 잘 생각해봐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데 얘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이거 판별식을 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거 음수 나오고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나와.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k가 5일 때 그럼 여기 5로 놓을게요. 자, k가 5일 때 그러면 이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4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랬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 전 p가 움직인 거리면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대충 여기 2라고 치고요. 바로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 거리는 그죠? 속도 그래프와 시간축 t축 사이의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0부터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1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dt 얘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이 넓이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자, 1에서부터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dt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게 3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3 나오는지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적분하면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제곱 플러스 4t 여기다가 자, 한 번은 1 대입해보고요. 한 번은 또 이제 3 대입한 2 대입한 거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맞는 걸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어, 12번은 등비수열 문제예요. 등비수열 문제인데 상당히 쉽죠? 왜 쉽냐면 R세제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A1, A4, H 얘네들의 간격이 항이 3개 간격이 공비가 3공분되시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R세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R세제곱 이게 A1, R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R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1, A4, A7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얘가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니까 그럼 얘가 3이니까 얘는 2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확실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거의 끝난 거죠? 여기 3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A1 더하기 얘는 A1 곱하기 R세제곱 즉 2A1 얘는 A1 곱하기 R 6제곱이죠. 그죠? 6제곱이면은 요거 제곱한 거예요. 4죠. 이게 얼마다? 3이다. 그래서 A1은 7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거기다가 얘는 A1 곱하기 R의 9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이죠. 세제곱 곱해가지고 A1 구한 거랑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13번 문제. 요것도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수험생들이 계속 문제 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 그냥 기본적인 개념하고 공식만 알아도 문제가 쭉쭉쭉쭉 그냥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6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gx라는 함수의 위의 점 1, 6에서의 접선은 또 m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L하고 M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직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L부터 먼저 구하면 기울기는 F-1이 기울기예요. 즉 이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2x-4가 나오죠. 그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M. 그 다음에 M 구해볼까요? M. 자, M은 기울기가 이제 G-1이에요. 자, G-1이 이제 기울기인데 그럼 G-1은 자, 요거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f-x 자 이게 이제 g-x인데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1 집어넣으면 얘는 이미 구해져 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도 있지요. 뭐 대입해서 구할 상관 여기 있잖아요. f1 마이너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1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죠? 그럼 직선 M이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4x 자 1 대입하면 6 나와야 되죠? 1 대입하면은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더하기 10 끝났어요. L하고 M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자, y절편이 10인 상태에서 기울기 없으니까 조금 내리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상태에서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 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끝났죠. y축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요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요점의 x좌표가 높이가 되고 밑변 얘를 14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x좌표 어떻게 구해요? 뭐 간단하죠. 얘네들 같게 놓으면 되겠네요. x만 필요하니까. 자, 같게 놓으면은 2x가 14가 돼서 x는 7이 되겠네. 여기 7이 되겠네. 49가 답이 나오겠네요. 맞죠? 계산식도 안 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14번은 이제 삼각함수 문제죠. 항상 뭐 13번이나 14번 쪽에서 삼각함수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심지어 좀 더 까다롭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 작년에도 그랬죠. 근데 올해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여기서는 사용을 안 하네요. 자, 일단은 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3이고 BC는 4고 각 B가 직각이고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그림에다 표시해 봅시다. AB의 길이가 3이라고 했고 BC는 4라고 했는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D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2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는 4.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길이는 5가 될 거예요. 5.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요. 여기가 2고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A의 길이는 2, BC의 길이는 3. 그 다음에 이제 아까 CG의 길이를 아마 문제 속에서 2 루트 6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같다.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뭘 구하라? 얘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가 도대체 뭐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가하고 마주보는 변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x가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 즉 예를 들면 이 원에 내접하는 또 다른 삼각형을 가지고 또 이 짓을 할 수 있는지,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지금 여기 많은 정보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반지름이니까 얘도 2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어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코사인, 이거 알파라고 할까요? 즉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알파. 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알파.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 안에 있는 또 다른 삼각형 요렇게 있겠죠? 요거 이제 모르니까 y라고 할게요. 자, 저 y라는 길이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알파분의 y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 알고 얘까지 알면 x 구하는 게 뭐가 어렵냐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뭐 코사인 알파는 바로 구하죠. 여기 2루트 2 여기 오니까 공식 있죠? 사인 법칙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6분의 25 플러스 24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가 돼요? 분자는 45가 되고요. 분모는 20 루트 6인데 5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4 루트 6분의 9 이해되죠? 그럼 사인 알파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사인 알파는 직각삼각형 가지고 그냥 쉽게 구하면 돼요. 자, 여기 대충 알파라고 치고 4 루트 6분의 9가 코사인인데 여기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 알파가 보이지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바로 되죠. 그죠? 제곱하면 16 곱하기 6 그래서 96이 되죠. 81. 자, 81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96이 되죠? 15. 여기 이제 루트 15개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4 루트 6분의 루트 15 4 루트 6분의 루트 15 근데 루트 3이 약분되니까 4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사인 알파 여기다 집어넣어. 이해되죠? 뭐 굳이 뭐 유리화 시키려면 뭐 8분의 루트 10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근데 유리화는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할 수 있느냐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이에 K값의 코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끝난 거지 뭐. Y제곱은 3의 제곱 2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6 3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4 또 약분이 되고 27 그럼 얼마야? 34면 6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루트. 그럼 끝납니다. 자, 사인 세타는 뭐 여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당연히 5분의 4죠. 자, x는 그러면 이 사인 세타로 넘어가서 곱해주면 돼요. 사인 y가 이제 루트 6이고 루트 6 나누기 사인 알파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로 고치고 루트 5분의 4 루트 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가 5분의 4였죠.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그림에 이제 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특별히 이렇게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당연히 사인 법칙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원에서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려면 이 원에서 또 다른 또 내접하는 삼각형 찾아가지고 또 사인 법칙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접원의 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뭐 풀이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hx라는 함수가 0부터 x까지. 자,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하는 게 제일 편해요. h-x가 바로 뭐예요? gx 빼기 fx. gx 빼기 fx. gx는 2차 함수가 이제 뭐 대충 어떻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얘가 0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hx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근데 그 h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그럼 뻔한 거죠. h-x가 0이 되는 순간 중에서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보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한 번 나오게끔 해줘야 되겠죠. 범위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딱히 이거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뭐 그래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쉽게 풀려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좀 쉽게끔. 자,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갈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미안하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부터 해야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네 가지만 나누면 돼요. 범위를.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빼기 이거예요. 이거 빼기 이거. 그죠? 그래서 x제곱 ax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0 빼기 요거니까 x제곱이 되겠네요. x제곱.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는 여전히 0 빼기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는 여기서 이것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오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려봅시다.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리면 돼요. 먼저 자,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이쪽은 뭐 얘 때문에 a 때문에 모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하고 1 사이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대충 그려야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A가 양수라고 그랬죠? A가 여기다 치고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뭐 상관없어요. 이 부분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은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A가 1보다 큰 거니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즉 어쨌거나 두 가지 경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즉 이렇게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이든 여기 어딘가 A든 간에 부호가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쪽에서는 부호 바뀌는 일이 나오면 안 돼요. 그 값을 한 번만 가져야 되니까. 부호 바뀌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얘가 이쪽 범위에서 x축하고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접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판별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최대 4야. 4. A가 될 수 있는 건 최대 4. 그죠? A가 4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 외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생기니까. 그죠? 이때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a는 4보다 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4보다 커야 되잖아요. 4보다 큰 순간 그냥 밑으로 탁 내려온다고 보는 게 안 된다고. A가 4라는 거예요. 4. 그럼 끝난 거예요. A가 4라고 했으니까 4인 거 아는 순간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은 K라고 했는데 K는 4예요. K는 4. K는 4. 그 다음에 이제 H3을 구하라고 했어요. H3이면 여기다 3집으로 얘기한 거야. 3집으로 거. 근데 0에서부터 3까지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이 부분을 이제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t로 바뀐 것 뿐이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갈 건데, 그러면은 끊어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거 갖고 하고, 그다음 1에서부터 3까지는 얘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h3이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에서부터 3까지는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t 제곱 a가 아까 4 했으니까 플러스 5t 마이너스 4 요거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해서 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마 객관식 15번까지 오는데 요 15번 빼고는 나머지 다 무난했을 거예요. 뭐 14번도 삼각함수 뻔히 뭐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써먹는 게 나왔을 거고 그걸 어떻게든지 뭐 써먹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프를 처음부터 얘를 그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식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15번까지 객관식 문항들은 굳이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 뭐 할 만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객관식 문항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관식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하성원이었습니다.